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페달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전거를 왜 타시죠? 자전거를 즐겁기 위해서 타시는 거죠. 자전거를 타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리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필수 조건이 있죠. 바로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자전거를 페달을 살살 돌려도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잘 나가준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즐겁겠죠. 하지만 내가 페달을 열심히 돌리는데 자전거는 뻑뻑해서 앞으로 안 나가고 나는 힘만 들고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전거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얼만큼 자전거를 내가 살살 돌려도 빨리 가느냐, 그리고 내가 적은 힘을 들여도 멀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 하면은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시죠. 그리고 자전거는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자전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전거는 자전거 프레임이 있고 자전거 앞바퀴에는 자전거 포크가 있죠. 자전거 프레임과 자전거 포크는 움직이지 않는데 자전거 바퀴가 열심히 돌고 있죠.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프레임과 포크 그리고 자전거 바퀴 사이에는 뭐가 있죠?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전거 바퀴가 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 이 프레임과 포크 그리고 바퀴 사이에 있는 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주면 바로 이 베어링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프레임은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다리는 자전거의 크랭크를 열심히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 프레임과 열심히 돌고 있는 크랭크 사이에는 또 뭐가 있죠? 베어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자전거 프레임과 크랭크 사이에 있는 베어링을 열심히 돌려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주면 크랭크가 열심히 돌아가죠. 그리고 크랭크에는 페달이 껴있죠. 크랭크가 앞으로 열심히 돌아가면은 반대로 페달은 뒤로 열심히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크랭크를 앞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리면 자전거 페달은 크랭크를 중심으로 뒷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이 크랭크를 100바퀴 돌리면 페달은 100바퀴 돌고 여러분이 크랭크를 1000바퀴 돌리면 페달이 똑같이 1000바퀴가 돌게 됩니다. 여러분이 크랭크를 10,000바퀴를 돌리면 페달은 똑같이 10,000바퀴가 돌죠. 크랭크가 있고 페달이 있는데 두 부품이 서로 돌아간다. 여기서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크랭크와 페달 사이에도 베어링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바로 크랭크와 페달 사이에 있는 베어링을 열심히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베어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퀴에 있는 베어링, 크랭크에 있는 베어링, 그리고 페달에 있는 베어링, 이 세 가지 베어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 베어링을 여러분들이 다리로 열심히 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힘으로 페달을 계속 돌려줄 때 자전거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쭉쭉 잘 나가 주려면 이 어떻게 해야 되죠? 베어링, 바퀴와 크랭크와 페달에 있는 이 세 가지 베어링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줘야 됩니다. 바퀴에 있는 베어링, 허브라고 하죠. 바퀴에 있는 베어링이 뻑뻑하다, 바퀴가 잘 안 돌아간다. 여러분들은 페달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프레임과 크랭크 사이에 있는 베어링이 굉장히 뻑뻑하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돌리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잘 안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크랭크와 페달 사이에 있는 그 베어링이 또 굉장히 뻑뻑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지옥을 맛보게 되겠죠. 아무리 힘들게 열심히 돌려도 자전거가 앞으로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힘으로도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퀴에 있는 베어링, 크랭크에 있는 베어링, 그리고 페달에 있는 베어링, 이 베어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구입을 한다 하면은 바퀴에 있는 베어링과 크랭크에 있는 베어링은 결정이 돼버리죠. 이거는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환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교환한다. 이거는 가격도 비싸겠고, 그리고 그걸 교환하는데 인건비, 공임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걸 교환하느니 차라리 처음에 자전거를 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더 비싼 값을 주고 더 좋은 자전거를 사는 게 낫습니다. 자전거는 일단 사면은 바퀴와 크랭크의 베어링은 결정이 된다. 이거는 내가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페달에 있는 페달과 크랭크 축 사이에 있는 베어링은 좀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자전거를 샀을 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자전거를 사면 모든 부품이 다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조립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페달이죠. 제가 페달을 하나 갖고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살 때 자전거 매장에 가보면 자전거가 모든 게 다 조립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조립이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조립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페달입니다. 자전거 페달 같은 경우는 조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가지고 그냥 자전거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이 조립되어 있으면 자전거 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박스도 커져야 되고 좁은 공간에 자전거를 쌓을 수 있는, 자전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개수도 작아지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페달은 처음에 조립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매장에 가서 자전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 페달을 이제 비닐을 벗겨가지고 페달을 조립해서 여러분께 이제 매장에서 건네주게 되죠. 일단 제가 이 페달을 왜 갖고 나왔느냐, 제가 좀 전에 페달에서 이 베어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달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페달이 이렇게 있으면 크랭크의 이 부분이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축이 크랭크에 조립이 되는 거고, 페달은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이 축과 페달 사이에 이 속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사면은 이런 페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가의 페달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베어링이 굉장히 뻑뻑하고 뭔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걸림감 같은 게 있고 뭔가 마찰되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갖고 와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전거를 구입할 때 들어있는 페달입니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걸림감이나 아니면 뭔가 마찰되는 느낌 이런 거는 없는데 뻑뻑해요. 굉장히 뻑뻑하죠. 그래서 이런 처음에 자전거를 구입할 때 들어있는 페달을 사용하면 굉장히 베어링이 뻑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이 더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같은 힘으로도 자전거가 좀 잘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게 들어있지 않아요. 저렴한 자전거에는 당연히 저렴한 페달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고급 자전거에는 고급 페달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 자전거에도 저렴한 페달이 들어있어요. 근데 고급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페달을, 저도 그렇지만 페달을 좋은 걸로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굳이 사자마자 이거 빼버릴 페달인데 그 페달을 비싼 걸 달아놓고 뭐 자전거 값을 괜히 올릴 이유는 없겠죠. 뭐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저렴한 자전거를 사도 페달은 후졌고 좋은 자전거를 사도 페달은 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사면 항상 페달을 교환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살 때 항상 박스째로 삽니다. 자전거를 박스째로 사고 페달을 같이 삽니다. 제가 원하는 페달을 같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집에 갖고 와서 박스를 뜯고 조립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그 페달을 처음부터 달게 되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래 달려있던 페달을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교환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를 사셨을 때 물론 들어있는 페달도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기에 충분히 뭐 문제가 없는 페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내가 자전거를 조금 더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가 좀 더 잘 가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페달을 바꿔주는 게 좋다. 내가 자전거를 탄다 라는 거는 내 다리가 열심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전거 바퀴와 자전거의 크랭크와 자전거의 페달에 있는 베어링을 내가 열심히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전거 바퀴에 있는 베어링과 크랭크에 있는 베어링은 내가 자전거를 사는 순간 결정이 되고 내가 교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페달에 있는 베어링은 내가 손쉽게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타다가 자전거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가게 하고 싶으면 페달을 교환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원래 들어있던 페달이 막 완전 못 쓰는 페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페달도 충분히 타기에 문제가 없지만 내가 조금 더 같은 힘으로 자전거가 조금 더 잘 나가게 하고 싶다면 페달을 바꾸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전거를 살 때마다 쓰는 페달인데, 일단 좀 이제 튼튼한 페달이고요. 저는 항상 MTB를 타기 때문에 튼튼한 페달이고, 그리고 저는 클릿을 안 신기 때문에, 클릿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화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런 페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달을 사러 매장에 가보시면은 페달이 의외로 생각보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제 기억에 4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요 정도 페달도 좋고 뭐 3만원 정도 하는 페달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그런 페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사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랭크 축이 이제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보면은 페달이 이렇게 잘 돌아가요. 이렇게 페달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달이 잘 돌아줘야 내가 적은 힘으로 페달을 돌려도 자전거가 잘 나가겠죠, 앞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원래 들어있던 페달은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는 게 안 됩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잘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페달을 교환을 해주면 약간의 잘 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